안녕하세요. 오늘은 12지지의 여섯 번째 글자, 사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화는 양기가 6개 모두 채워지는 글자예요. 극양, 양기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에너지의 정점이죠. 음양으로는 양, 오행으로는 화, 불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태양처럼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는 불이에요. 빛, 소리, 전파처럼 발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사화는 12지지 중에서 가장 독특한 글자 중 하나예요. 겉은 뜨거운 불인데 안에 속살의 기운인 금을 품고 있거든요. 마치 뱀의 독과 같이 말이죠. 이렇듯 사화는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있는데 오늘 이 이중적인 사화의 에너지를 함께 풀어볼게요. 동물은 뱀이에요. 사화는 화라서 밝고 따뜻해 보이지만 뱀처럼 순식간에 낚아채는 속도와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라는 글자, 옛 자형을 보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거나 기어가는 모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중성과 속도를 상징합니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5월에 양기가 이미 나오고 음기가 다 숨어버려 만물의 자태가 드러난다. 즉 양기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상태예요. 또 퍼지다. 양기가 이미 다 퍼져 확고해졌다는 뜻도 있어요. 봄 내내 자라온 것들이 이제 완전히 펼쳐진 상태예요. 사화의 계절과 절기는 양력 5월, 이파에서 망종 직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소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차게 되는 시기예요. 5월을 상상해 보세요. 봄은 완전히 무르익었고 슬슬 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햇살이 강해지고 초록이 짙어지고 온 들판에 생명이 가득 차요. 농촌에서는 모내기로 일손이 가장 바쁜 때예요. 모내기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온 마을이 함께 나서서 협동해야 해요. 그래서 5월은 협동과 조직의 시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5월은 1년 중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달 중 하나예요. 이때는 뭔가를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해요. 모내기 타이밍을 놓치면 그 해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래서 사화는 속전속결, 빠른 실행력이 핵심이에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이 다 이달에 있죠. 조직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는 시기예요. 사화가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직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간으로는 사시, 오전 9시 30분부터 채발할시 30분까지입니다. 업무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회의하고 결제하고 한눈팔 새 없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프로페셔널한 시간대입니다. 사화의 주역괴는 중천건 괴입니다. 이 괴가 수격이었냐면 6효가 전부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양, 양이 6개 다 채워진 상태예요. 자수에서 하나씩 시작된 양기의 여정을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사화에서 양기가 6개가 완성됐어요. 완전한 양이 3개예요. 이거는 주역에서 가장 강력한 괴예요. 하늘, 강건함, 창조, 군주를 상징해요.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거칠 것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한다면 한다는 무대포 정신과 강력한 실행력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주역에서 이 괴의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용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후회한다는 항용유회예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화 다음 글자인 오화에서 음기가 시작되거든요. 마치 롤러코스터 맨 위에 올랐으니 떨어질 차례인 것처럼요. 절정은 곧 반전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화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한 글자예요. 사화의 지장간이 정말 독특해요. 오행상 화인데 그 안에는 화가 극하는 금이 들어있거든요. 초반 7일은 무토가 힘을 발휘합니다. 원달인 진월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여름의 열기가 땅으로 스며들어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예요. 사화가 딛고서는 단단한 토대예요. 중반 7일은 경금이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생지들과 달리 사화는 화를 품으면서 동시에 가을의 금까지 품고 있어요. 다른 생지는 자신이 생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사화는 자신이 극하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금은 뱀의 독이자 권력을 상징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불빛을 발산하지만 속으로는 냉철하게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경금 덕분에 사화는 단순히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속과 결과를 함께 챙겨요. 후반 16일은 병화가 힘을 발휘합니다. 사화의 본질이에요.
태양과 같은 맹렬한 양기예요.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화를 가진 사람들의 성격을 볼게요. 첫째,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밝고 명랑하고 친절해요. 분위기를 띄우고 립 서비스에 능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냉철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나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뱀이 담장을 넘어가듯 유연한 처세술이에요. 사화의 모습을 유능한 영업사원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영업사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둘째, 조직 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해요. 5월의 모내기를 혼자 할 수 없듯 사화는 개인 행동보다 팀을 중시해요. 자기 몫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본인은 반드시 자기 몫을 다해요.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조직 내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해요. 셋째,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집중력이 있어요. 사화는 역마 중에서도 가장 빠른 역마예요. 빛의 속도, 소리의 속도예요. 성격이 급해서 결론부터 말하기를 좋아하고 일 처리도 속전속결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 무서운 집중력과 공격성을 보여요. 이게 사화가 가진 권력 의지이자 출세욕이에요. 넷째, 강력한 프로의식이 있어요. 사씨가 하루 중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사화를 가진 사람들은 일할 때 정말 프로예요. 한눈을 팔지 않아요. 일과 개인 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맡은 일에서는 최고가 되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사화의 물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화는 한마디로 빠르고 강렬하고 멀리까지 퍼지는 것들이에요. 에너지와 현상으로는 빛, 소리, 전파, 레이저, 폭발이에요. 말 없이 순식간에 천리를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송, 통신, 인터넷과 직결됩니다. 교통과 이동으로는 비행기, 고속열차, 로켓이에요. 뱀이 승천하면 용이 되듯 사화는 지상과 공중으로 오가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을 상징해요. 물질과 화학으로는 석유, 가스, 화약, 고무, 플라스틱, 독극물이에요. 휘발성이 강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거친 물질들이에요. 장소로는 공항, 방송국, 주유소, 박람 같은 번화가예요. 사람이 붐비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신체로는 심장, 눈, 얼굴, 소장이에요. 열이 모여있는 곳이자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에요. 사화가 빛과 열의 에너지라는 점,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글자라는 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번에는 사화의 직업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화의 계절은 5월, 모내기로 가장 바쁜 달이에요. 시간상으로도 사시는 열심히 일할 때죠. 이때는 빠르게 실행하고 넓게 전파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예요. 앉아서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몸으로 뛰고 말로 전파하고 조직을 이끄는 시기예요. 먼저 언론, 방송, 통신 분야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PD, 연예인, 유튜버, 사진 영상 전문가, 광고 홍보, IT 통신 기술직, 빛과 소리, 전파를 활용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항공, 운송, 무역 분야도 있습니다. 조종사, 승무원, 항공관제, 여행사 가이드, 무역업, 운수업. 역마 중 가장 빠른 속도와 공간 이동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들이에요. 또 권력, 사법, 의료 분야와도 인연이 됩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 치과외과, 화학연구원, 차중 경금을 활용하여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분야예요. 마지막으로 기술, 에너지 산업과도 연결됩니다. 전기전자 엔지니어, 반도체, 석유화, 조명감독, 화려한 불꽃과 화학 반응을 다루는 분야예요. 마지막으로 사화를 가진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조언은 이중성을 지혜롭게 활용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사화의 타고난 특성이에요. 이걸 나쁘게 쓰면 불신을 사지만 잘 쓰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탁월한 처세술이 돼요. 중요한 건 속의 냉정함이 겉의 따뜻함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뱀의 독이 약이 될 수 있듯 이중성이 사람을 해치는 방향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일 때 사화가 진짜 빛나요. 두 번째 조언은 속도를 가끔 늦춰보세요. 사화는 너무 빨라요. 결론부터 말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빠를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모내기도 서두르면 모가 제대로 안 심어지거든요.
가끔은 천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 조언은 항용 유예를 기억하세요. 용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사화는 극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갈 때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와요. 절정에 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사화를 오래도록 빛나게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사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